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대서울병원 산부인과 장학윤입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 멀리 부산에서 오늘 막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힘들게 소중한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부산대병원 산부인과 이현주 교수님인데요. 일단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어쨌든 이렇게 멀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이현주 교수님은 이제 학회에서 이제 발표하시는 걸 보고, 와, 너무 이제 강의를 잘해 주셔가지고, 꼭 비욘디에 모셔가지고, 시청자분들께 같이 얘기를 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멀리 계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한 번에 이렇게 와주시겠다고 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네.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어쨌든 연주 교수님 멀리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는 정말 좋은 내용이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제가 교수님 양력을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좀 양력도 조금 독특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아는 그런 양력은 좀 아닌데 일단은 지금 이현주 교수님께서는 부산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조교수로 근무하고 계시고요. 학력은 밴쿠버에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브리티시 콜롬비아에서 학사를 하시고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이제 석사, 박사 하셨고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펠로우 쭉쭉쭉 하고 계셔가지고 지금까지 2012년부터 네, 맞습니다. 네, 14년째 지금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아주 왕성한 활동하고 계시고요. 학회 활동이 되게 많으신데요. 대한골반통학회 부총무이사, 그리고 대외협력위원장, 또 대한생식의학회 학술위원회 간사, 국제교류협력위원, 또 대한폐경학회 국제교류위원, 또 근종자궁성근증 학회죠. 네. 네, 거기서 실제는 제가 그 학회에서 저도 뭐 발표 디스커션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교수님 디스커션을 했었는데 아무튼 그 강의를 듣고 감명을 받아가지고 아무튼 모셨습니다. 아무튼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교수님께서는 비욘디는 처음이시겠죠? 네, 처음입니다. 많이 떨리실 수도 있고 맞습니다. 네, 소감이 어떠신지. 일단 너무 큰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떨지 않고 우리 장호 교수님 모시고 열심히 잘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잘못 제 사회는 제가 볼 거라서 제가 이현주 교수님 잘 모시고 네. 네,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현주 교수님은 저 첫 번째 비욘디 방송, 저는 거의 100번째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저보다 훨씬 뭐 잘 아시고 환자분도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비욘디 나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교수님 이제 외래 보시면 너무 바쁘시잖아요. 네. 그럼 이제 진료실에서 우리가 환자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적이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이 많지 않는 거는 사실이고 근데 저는 비욘디 와서 지금 제가 이제 3년 넘 4년째 하고 있는데요. 시청자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고, 저도 많이 배우고 느끼고 공부하고 소통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오기 전에는 긴장되고, 뭐 설레고, 걱정도 되고, 뭐 그렇지만 방송이 끝나면 항상 뿌듯하고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들어와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정말 멀리서 부산에서, 사실 부산은 제 고향이기도 하거든요. 네, 아무튼 부산에서 오신 우리 이현주 교수님 좋은 강의 정말 슬라이드도 정말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궁금한 거 많으실 거예요. 자궁근종, 오늘 주제가 자궁근종인데 정말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맞습니다. 자궁근종 제목도 정말 멋지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궁근종 A to Z. Z라면 너무 그런가요? 캐나다 G. 발음 Z 맞습니다. Z, 네, 캐나다시고 Z. 네. 나에게 맞는 치료법 찾기에서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우리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자궁근종 특히 나에게 맞는 치료법 찾기라는 정도의 내용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는 자궁근종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 자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궁근종은 우리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자궁 근육층에 생기는 양성 종양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고요. 여성에게 특히 3, 40대 이상에서 매우 흔하게 발견이 되겠습니다. 흔히들 뭐 자궁혹, 자궁물혹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비유를 드리면 자궁에 생긴 단단한 근육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네네. 그럼 교수님 가끔 외래에서 환자분들이 자궁의 혹, 물혹, 맞아요. 물혹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거는 정확한 명칭은 아니다. 근종이라는 것은 자궁 자체가 근육 덩어리, 근육층이기 때문에 근육층 생긴 덩어리이기 때문에 근종이라고 맞습니다.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이름에서 그렇게 근육 덩어리라고 알고 계셔주시면 되겠고, 이어서 자궁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여러 다른 헷갈리는 질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정리해보고 넘어가면 자궁 근종은 말씀드린 대로 근육 자체에 생긴 이제 덩어리라는 뜻이고, 자궁 성근증은 한마디로 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태입니다. 이것은 이제 자궁 내막, 자궁 안쪽에 있는 조직이 근육층 안으로 파고든 상태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근육이 조금 두꺼워져 있습니다. 자궁 근종은 이렇게 동글동글 덩어리고 자궁 성근증은 자궁 자체가 두꺼워져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자궁이 들어가 있는 다른 다른 이제 질병들은 자궁 내막증, 그리고 자궁 내막 용종, 자궁 내막 증식증 이러한 3가지 정도의 이제 대표적인 질환이 있을 수가 있겠고, 내막증은 말씀드린 대로 상태입니다.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 밖에 존재하는 상태를 자궁 내막증, 용종은 말 그대로 우리 대장에서 생기는 그러한 조그만한 폴립 같은 것들이 자궁 내막에도 생기는 것을 뜻하고, 내막 증식증은 이제 자궁 안쪽에 있는 조직 내막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진 상태, 특히 암 전 단계 가능성을 이제 시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직 검사나 이제 진료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설명 감사드리는데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외래에서 보시면 환자분들이 되게 뭐 조금 오해하시거나 조금 잘못 이해하시는 용어가 있는데 네. 자궁 내막증과 자궁 내막 증식증.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헛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좀 맞습니다. 솔직히 용어가 비슷비슷하니까. 근데 정말 좀 다른 질환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궁 내막증과 자궁 내막 증식증은 조금 뭐가 다른지 설명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포인트고요. 외래에서 사실 실제로 이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주실 때도 자궁 내막증인지 증식증인지 헷갈려서 헷갈리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말씀드린 대로 내막증은 자궁 내막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 것, 특히 내막증이라는 것은 자궁 밖에 원래 안에 있어야 되는 내막 조직이 자궁 밖에 존재하는 것을 뜻하고, 자궁 겉이나 아니면 뭐 난팔관이나 아니면 난소에까지도 생기는 경우를 뜻합니다. 증식증은 말 그대로 자궁 내막 자체가 증식을 해서 어떠한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자궁 내막 증식증은 그대로 자궁 안에서 이제 내막이 많이 증식한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궁 내막 증식증은 이제 자궁 내막암의 이제 전 단계로 보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이제 비정형 세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크게 2분류로 나누고 있고요. 비정형 세포가 있으면 한 30%까지 자궁 내막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아까 말씀 잠깐 나누었던 물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궁이 아닌 보통 난소에 생기는 액체 주머니를 뜻합니다. 난소 물혹이라고 그래서 보통들은 알고 있고요. 특히 난소 물혹 중에서도 사실은 난소에 생기긴 했지만 이 난소와 자궁 사이에 요런 부분에 이렇게 생기는 물혹이나 어떠한 딱딱한 난소의 혹 같은 경우에는 자궁 근종이랑 헷갈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초음파나 다른 영상 검사를 시행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궁 근종은 도대체 왜 생기는가요?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명확한 원인은 아직 100% 밝혀지지 않은 상태고요. 굉장히 복합적이고 여러 요인들이 동시다발적 그리고 상호적 영향을 주면서 발생을 합니다. 주요 영향 요인은 여성 호르몬의 영향이 아무래도 대표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근종은 가임기에 잘 생기고 폐경 후에는 원래대로라면 조금씩 작아져야 되는 경향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근종에 대해서는 유전적 요인이 조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고요. 그래서 가족 중에 근종이 있는 경우에는 발생 위험이 조금 높아지실 수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뭐 특정 유전자, 뭐 돌연변이 이런 거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없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뭘 잘못해서 혹은 뭘 잘못 관리해서 생긴 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한 죄책감은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원인이 정말 다양한데 정말 우리가 흔하게 생길 수 있는 병이잖아요.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가임기 여성에서 뭐 50%, 뭐 70%까지 생길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감기보다 흔하게 있는 질환이고 많은 여성에서 근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꼭 뭐 정말 내가 관리 잘못해서 생긴 게 아니라 네. 여성 호르몬이 대부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다. 맞습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유전적인 요인도 조금 원인이 되는군요. 네. 그래서 이런 연구도 많이 되고 있다. 네. 이렇게 조금 이해하시면 되는데 어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폐경하기 전까지 가임기 여성에서 여성 호르몬을 통해서 자랄 수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고 폐경이 끝나면 폐경이 되면 이제 여성 호르몬 분비가 잘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있던 작은 근종도 더 커지지 않고 네, 대부분 줄어들거나 맞습니다. 커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근종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진단 기법을 사용하고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잠깐 살펴보면 그래서 병원에 가시면 일단 골반 내진 정도 시행을 하실 수가 있겠고 우리가 질경 넣어서 하는 그러한 검사입니다. 이어서 초음파 검사가 조금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검사입니다. 질식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복부로도 시행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초음파 검사는 병원이 바뀔 때마다 실시간으로 하시는 게 제일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테지만 너무 많이 크거나 조금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때는 MRI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고 증상은 사실은 없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같은 것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 생리 관련해서 뭐 생리량이 많다든지 생리기간이 길어진다든지 부정출혈이라든지 생리통 같은 것도 유발할 수가 있겠고 특히 근종이 큰 경우에는 압박 증상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너무 크기가 커서 아랫배가 압박이 들고 이제 소변이 자주 마려운 듯한 느낌, 변비, 허리 통증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고 뭐 조금 나중에서는 성교통, 난임, 불임, 유산과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다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우 다양한 양상 그리고 다양한 증상 그리고 여러 가지 근종의 크기와 개수, 위치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그러면 이런 헷갈리는 이런 여러 포인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 쟁점 중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들은 무엇인지 다음 섹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근종이 왜 생기고 그다음에 증상이 어떻게 있고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근종은 이제 말씀 주셨듯이 검진이나 증상이 없는데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개인적으로도 이제 자궁선근증, 생근증에 대해서 설명을 주는데 실제로 자궁선근증 자체가 증상 생리통의 생리량은 훨씬 더 네. 많이 되는 것 같고 요즘에 워낙 흔한 자궁내막증으로 인한 뭐 자궁내막종이거나 혹은 신부 자궁내막증이 같이 동반돼서 생리통이 많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허리 통증, 골반 통증 여러 가지 다양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근종은 생각보다 증상이 심하지는 않고 맞습니다. 아주 커졌을 때 자궁 앞에 있는 방광을 좀 눌러서 소변이 자주 마렵다거나 뭐 이런 혹은 이제 배에 살찐 것 같은 내가 갑자기 살이 쪘나 배가 나온 느낌 뭐 이런 것들이 흔하게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질문이 있어서 네. 질문 좀 답 좀 하고 네. 지나가겠습니다. 네. 네. PD님 채팅창을 제가 조절할 수 있네요. 네. 일단은 인사부터 할까요? 당근 주스님, 네, 반갑습니다. 네. 사랑나무님, 네, 이현주 교수님 처음 뵙네요. 네. 처음 나오셔가지고요. 네, 방송 열심히 감사드리고, 전진현님 감사하고요. 네, 섬섬옥수님 반갑습니다. 송하연님도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강나영님, 고향이 부산이시래요. 네. 오늘도 내려가셔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부산에 왔다 갔다 하면 힘든 건데,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멀리 와주셨습니다. 당근주스님께서 저는 43세 여성인데 생량이 갑자기 많아지고 생리통도 심해졌어요. 초음파 검사를 했겠죠.
작은 근종이 5cm라고 들었는데 꼭 수술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약물 치료만으로도 괜찮은 경우가 있나요? 네, 교수님 어떻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자궁근종 5cm라고 이제 그 발견을 하셔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일단은 근종의 크기와 이제 개수 이런 것들은 그 수술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생리량이 많아지고 생리통이 심해졌다고 하시면 어떻게 다르게 말하면 이것은 생리 주기를 조금 조절하면 괜찮아질 법한 증상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약물 치료를, 아무래도 수술이 조금 무서우시면 약물 치료를 먼저 사용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뭐 근종의 크기는 5cm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위치 뭐 이런 것들을 따라서 수술로밖에 해결이 안 될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이제 진료를 보시고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물 치료는 뭐 어떤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가장 흔하게 쓰이는 게 통증이라면 사실 진통제지만, 이렇게 생리 관련해서 불편한 것들은 아무래도 호르몬제, 즉 뭐 경구 피임제라든지 다른 호르몬제 같은 것들을 복용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치료 방법도 뒤에서 또 나오니까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진혜님께서 되게 어려운, 이거는 좀 제 시청자분들이 좀 그러니까 질문하기 어려운 내용인데, 생식기 양성 종양은 D25, 29 코드, 그리고 여성 생식관 비염 증상 질환 N 코드인데 N80에서 N95. 네. 다른 건가요? 다르죠. 네, 맞습니다. 다르고, 코드에 따라서 아마 이제 그 실비나 실손보험에서 뭐 해주는 게 좀 다를 수는 있고요. 당연히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은 종양이 있으면 D 코드, 염증이 있으면 N 코드, 그 암이 있으면 C 코드. 보통 이렇게 보시면 좀 편할 것 같고요. 섬섬옥수님께서 저도 생리통이 심한 편인데 자궁근종 검사를 해봐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예전에는 생리통이 심하거나 뭐 통증이 있으면 조금 참거나 아니면은 이게 체질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실 생리통은 여러 자궁의 어떠한 문제들을 시사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이제 제 환자분이라면 자궁근종 검사 해보시라고 권유를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생리통도 이제 1차성 생리통, 2차성 생리통으로 나눠지는데, 초경할 때부터 있는 생리통은 1차성.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초경 때는 생리통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생리통이 심해졌다. 네. 2차성 생리통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그런 2차성 생리통은 뭐 때문에 어떤 병이 생겼기 때문에 새로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제 초음파, 부인과 초음파나 진찰 같은 걸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섬섬옥수님께서는 이제 생리통이 심하다고 하면 부인과 초음파 및 진찰을 해보시고, 필요하면 뭐 CT, 복부 CT나 MRI도 고려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전진혜님, 그 근종은 비염증성 장애로 볼 수는 없고 양성 종양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섬섬옥수님께서 그럼 자궁 근종은 초음파를 통해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네. 1차적으로 기본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초음파이기 때문에 자세히 볼 수 있고요. 뭐 위치, 크기 이런 것들, 그리고 요새는 초음파 기술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자세히 판정, 이발리에이션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일단 기본적인 초음파가 이제 많은 정보를 주고, 산부인과 검사에서 이제 자궁과 양쪽 난소 나팔관의 평가를 하는데 아주 쉽고 간단하고 정말 중요한 우리가 평가하는 모달리티 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를 가야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께 산부인과 하는 거 당연히 싫겠죠. 또 치과 가는 거 싫은 것처럼.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증상이 있으면 계속 병을 키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병원을 가는 게 뭐 당연히 싫은 건 이해되지만 병을 키우는 것 면에서는 조금 빨리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초음파는 보통 뭐 5분, 10분이면 뭐 금방 보니까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하연님께서 39세 여성인데 작은 근종이 4개 있다고 합니다. 크기는 이제 잘 모르겠는데 여러인 경우에 한 번에 제거가 가능한지 아니면 나눠서 수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저희 생각은 당연히 이제 한 번에 하는 최대한 한 번에 하는 건데 맞습니다. 또 환자분들 저렇게 생각할 수도 맞아요. 있는 거예요. 네. 네, 조금 자세히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몸에 무리가 갈까라는 생각으로 같은 질문을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시는데요. 근종이 여러 개인 경우에도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보통 수술 기법이 많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한 번에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음파나 MRI 같은 것을 찍어서 자궁 근종 위치, 개수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술하시면 한 번에 충분히 제거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게 그 근종 절제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작은 근종들, 예를 들면 이제 1cm 미만의 작은 근종들이 깊숙이 존재하는 경우는 실제로 수술을 들어가서 좀 확인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00% 다 제거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개복을 하면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완화될 수 있는데 100% 다 제거한다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근종 절제술 할 때 아주 작은 것들, 특히 이제 MRI를 보면 초음파에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우리가 좀 보이잖아요. 네. 이런 걸 보여드리고 이런 것들은 다 떼려고 노력하지만 뗄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꼭 설명을 드리는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저도 똑같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목적을 충분히 잘 설정하시고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다 떼는 게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니고 진짜로 증상을 유발하는 것들, 그리고 꼭 떼야 될 것 같이 생긴 녀석들, 그런 녀석들을 수술하고 제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치료의 쟁점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기본 원리부터 설명을 드리면 근종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요 고려 사항은 증상의 유무 그리고 심각도, 이게 가장 중요하게 되겠고요. 특히 이 근종 같이 생긴 자궁암이 있습니다. 육종이라고 불리는데 이 가능성도 이제 매우 드물지만 꼭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폐경하고 났는데도 근종 크기가 커지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고요. 이어서 근종의 특징, 크기, 위치, 개수, 그리고 근종의 성장 속도 또한 고려를 해야 되겠고, 환자분의 상태, 특히 나이, 임신 계획, 폐경 여부, 그리고 전신 건강 상태, 내가 다른 곳에 암이 있지는 않는지, 수술이나 치료를 진행할 수 있는 건강 상태인지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어서 그 다음은 이제 자궁 근종은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스트로겐 의존성이라는 정식 명칭을 가진 정식 특징을 가진 근종이 종양이 있고요. 그래서 폐경 전까지는 언제든 새로 생기거나 다시 커질 수가 있습니다. 수술로 제거를 하더라도. 그래서 자궁 전체를 제거, 즉 자궁 적출술을 하는 것 외에는 재발 가능성이 항상 존재를 하고요. 약물로 크기를 줄이거나 출혈을 조절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치료의 목적, 단순히 내가 증상을 조절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근종을 꼭 제거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임신 준비는 어떻게 하실 건지를 명확히 설정을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근종이 있어서 병원을 갔을 때 환자분들이 정말 이렇게 다양한 저런 요소들 잘 고려를 해서 환자분들과 잘 상담을 하고 적절한 치료법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할 텐데요. 실제로는 저희는 이제 대학에 있다 보니 이제 개원가에서 아니면 1차 병원에서 환자분들이 의뢰돼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이미 이제 증상이 있어서 오는 경우들이 많고, 실제로 가까운 1차 병원, 산부인과 병원, 의원에 가서 보시면 저런 부분들을 잘 얘기를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저 중에서도 저는 증상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네. 요즘에는 이제 난임과 관련된 임신 준비하신 분들, 특히 보면 증상은 없는데 임신을 준비하다가 맞습니다. 초음파를 봤더니 자궁 근종이 있어서 난임병원에서 근종을 치료하고 오는 게 좋겠다라고 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우리 이제 임신을 수술하고 아니면 임신하고 어쨌든 임신과 관계된 환자분들의 근종을 치료하는 거는 좀 많이 고민해야 되고, 네.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할 수 있다 하는데, 교수님은 이제 환자분들이 오면 어떤 프로세스로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하시나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먼저 물어봅니다. 가장 불편한 게 뭔지, 정말 불편한 게 뭔지, 그리고 치료를 함으로써 어떤 것들이 기대가 되는지를 일단 제가 파악을 하고 나서 거기에 맞춘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선호도, 수술이 무서운 건지 아니면 수술도 괜찮은 건지, 혹은 약물을 사용할 수
수 있는 경우인지, 예를 들어 어떠한 호르몬제에 대한 금기증을 갖고 계시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파악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환자분들하고 좀 다양하게 시간을 좀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제가 그때 대한자궁근종 선근증 학회에서 그때 설현주 교수님께서 네. 이제 상과하신 교수님이신데 경희대 의료원 산모, 그러니까 출산을 고려하고 있는 환자분들의 자궁은 가급적 이제 손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부인과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네. 약간 근데 그 강의를 또 듣고 보니 솔직히 저 부인과 의사들은 이제 수술, 네. 자궁을 떼는 거에 되게 능숙하고 네. 적응이 돼 있고 그게 익숙한 사람들인데 네. 반대로 이제 상과 선생님들은 또 이제 아기를 이제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에 이 포커스를 가지고 있다 보니 또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요즘에 그래서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먼저 임신하시라고 네. 네. 근종이 커도 네.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해서 그럼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옛날에는 크면 음. 일단 수술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했는데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그런 방법이 더 좋을까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수님 정말 이 주제에 대해서는 학회에 거의 1시간을 다 쓸 수 그래요?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네. 핫한 어떤 디베이트 이슈인데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임신을 먼저 시도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수술을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임신에서 중요한 거는 자궁 근종뿐만 아니라 환자분의 나이와 또 난소 기능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큰 문제가 없으시다면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임신을 먼저 시도하시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이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치료 결정을 하실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할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가장 먼저 말씀드린 대로 치료 목적이 무엇인가, 증상을 낫게 하고 싶은지, 아니면 임신 준비하는데 도움을 받고 싶으신지, 아니면 크기가 너무 크거나 혹은 암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잘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은 이제 자궁을 보존하실 것인가 절제할 것인가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향후에 임신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폐경이 가까워서 내가 절제를 해도 부담이 없는지, 혹은 폐경이 가깝지만서도 자궁을 보존하고 싶다는 어떤 개인적 선호가 강한지, 그런 것도 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변수들을 굉장히 복잡하게 다 고려해가지고 저희가 치료 알고리즘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많이 의사들조차 조금 헷갈리는 알고리즘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 알고리즘이 어떤 추측이 되는 총 4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종의 위치와 크기입니다. 근종의 위치와 크기는 수술의 근거가 아닌 방법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자궁 근종은 위치, 점막하, 근증내, 장막하라고 불리는 이런 위치에 따라서 증상과 치료 방식이 다르게 되겠고요. 크기가 클수록 증상 유발 가능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 필요성이 크게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점막하 근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궁 내강 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여기 이렇게 노란색 이렇게 자궁 안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녀석들을 뜻하고, 이것들은 자가도 출혈이나 난임 유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경 수술, 그러니까 질 쪽으로 접근해서 자궁 안쪽을 수술하는 어떤 그런 기법을 보통은 선택을 하시게 되고, 근측내 근종은 이제 근육층 내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것들은 크기가 커지면 아무래도 압박 증상, 그다음에 생리 과다 같은 것들을 유발할 수가 있어서 복강경 로봇, 개복 수술 또는 하이프 같은 것들을 고려해 보실 수가 있겠고, 장막하라는 것은 이제 자궁 거의 머리 쪽에 이렇게 달랑달랑 달려 있는 그러한 모양으로 이제 생기는 것들을 말하고요. 바깥쪽으로 돌출하면서 얘네들도 똑같이 커지면 압박 증상의 주 원인이 되시겠고, 복강경 로봇, 개복 수술 같은 것들을 고려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근종이 보면 위치에 따라서 크기도 중요하지만 위치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장막하 근종은 우리가 눈사람처럼 바깥으로 돌출되니까 이게 증상이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거고, 네, 아주 커져야지 압박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점막하 근종, 우리가 생리를 하는 자궁 내막에 생기는 근종을 점막하 근종이라고 하는데, 이 출혈을
되게 유발하고 크기가 뭐 1cm, 2cm더라도 많은 생리양 과다 등은 올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 이제 수술을 해야 되고 또 착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난임 클리닉에서 또 보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하지만 이제 자궁경을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닌 것 같고 네. 예를 들어서 뭐 점막하 군종이 드물겠지만 뭐 4cm, 5cm 맞아요. 이런 네. 경우는 저는 이제 자궁경 수술을 30분 이상 하는 걸 별로 선호하지 않아서요. 저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궁경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카메라가 자궁 안으로 들어가지만 우리가 물 속에서 수영하듯이 봐야 되는데 물을 쏘아야 되잖아요. 물을 들어간 양과 나온 양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인풋 아웃풋이 맞아야 되는데 들어간 양이 많고 나온 양이 적으면 복수로 들어가고 그게 흉수로 들어가서 나중에 폐부종이 와서 호흡이 잘 안 된 경우를 제가 한 2번 전공의 때 경험해서 이거 무섭더라고요. 중환자실 가고 그래서 저는 30분 이상 하는 걸 선호하지 않고 요즘에는 오히려 한 2cm 넘어 3cm, 4cm 되면 그냥 로봇으로 해서 네. 꺼내서 그냥 꼬매고 그냥 간단하게 네네.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4cm, 5cm처럼 큰 환자분들을 경험해 본 적은 없어서 네. 그렇게 경험을 한다면 교수님 기법으로 하시는 게 훨씬 맞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조금 저는 난임이라든지 작은 녀석들을 보기 때문에 네네. 자궁경을 했는데 교수님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자궁경 오래 하고 싶진 않고 맞습니다. 저는 또 이제 부인 종양을 하는 사람이고 또 우리 이현주 교수님은 생식내분비 조금 분과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군종을 보는 사람보다는 부인 암을 보는 사람이고 이제 군종이나 성군종 뭐 어쨌든 난임 이런 부분들은 호르몬 관련된 건 이제 이현주 교수님 훨씬 전문가이신데 어쨌든 점막하 군종이 생각보다 작지만 작은 놈이 매우 매서운 그런 녀석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은 증상과 관련된 치료 필요성입니다. 증상의 정도, 특히 이제 생리과다, 부정출혈, 생리통, 골반통, 통증의 어떤 정도가 치료의 필요성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량이 많거나 부정출혈이 있거나 하면 먼저 호르몬 치료를 선택해 볼 수가 있겠고요. 호르몬 치료의 예로는 경구피임약, 호르몬 분비, 자궁 내 장치, 즉 자궁 내 안에 거치하는 어떤 미레나 같은 것들이 될 수가 있겠고 또 GnRH 아고니스트라고 불리는 어떤 주사제로 일시적 폐경 상태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호르몬 조절로 출혈량을 감소시키고 필요하면 지혈제 같은 약물 치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통증이 심할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와 이제 진통제를 같이 병행하는 것이 효과가 적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잘 아시는 약국에서 많이 파는 이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가 되겠고 경구 피임약 말씀드린 대로 생리통 자체의 완화 효과가 있어서 어떠한 증상 조절만이 목적이라면 우선 약물 치료 시도 가능합니다. 이어서 환자의 나이와 가입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20대, 30대는 당연히 지금 당장 임신 계획이 없더라도 임신 가능성을 고려해서 자궁 보존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40대 후반 혹은 50대라면 폐경이 다가오므로 이제 앞으로 출산 계획이 없다면 자궁 절제도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임신 계획 전이라면 근종이 있다고 무조건 임신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은 특정 위치,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눴었던 점막하든지 아니면 내강을 변형시키는 자궁 모양을 변형시키는 근층 내에 있는 근종 같은 경우에는 착상 방해, 유산, 조산 위험도를 높일 수가 있으므로 치료를 고려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임신 전에 이제 수술 여부는 근종의 상태, 난임으로 머무르셨던 기간 그리고 이전 임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존 여부 핵심 포인트는 임신 계획 유무입니다. 만약에 작은 근종 절제술을 하면 추후에 임신을 하고 네. 분만을 할 때 그러면 제왕절개를 해야 되나요? 저희는 안전하게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제왕절개가 이제 네. 적응증이 될 거고 가끔 이제 우리가 각서 쓰고 네. 하는 이제 예를 들면 제왕절개를 했고 다음에 이제 하는 V백 이런 네, 것들을 맞습니다. 해볼 수는 있지만 자궁 파열의 위험성이 높지 않지만 있어서 안전하게는 네. 어떤 자궁에 상처가 나는 수술 중에 하나는 근종 수술을 했거나 제왕절개를 하면 다음번 임신 시 분만 방법은 네. 제왕절개가 안전하다. 이런 네. 것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어서 암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것도 중요하게 저희가 감별을 해야 되는 어떠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대부분 근종은 말씀드린 대로 양성이지만 악성 근육 쪽
레이오마요살코마는 드물지만 감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폐경 이후에 뭐 갑자기 커지는 근종은 그래서 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감별을 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 영상 검사, MRI와 같은 이런 방법들로 암과의 감별을 시도는 하되 확진은 수술 후에 병리 검사로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수술 전에 암이 의심되면 자궁을 보존하기보다는 절제하는 것을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좀 드릴 얘기가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우리가 500명 중에 1명 정도가 근종에서 6종 암인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 그러니까 확률상 0.2%예요. 상당히 낮죠. 근데 하지만 그게 생긴 당사자는 100%가 될 수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항상 접근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CT나 MRI 통한 이미지 기법으로 우리가 정보를 알 수 있는 거는 한 90%? 아니면 95%니까 10% 정도는 틀릴 수가 있는 거고 이미지도 다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애매한 경우는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고 보통 절제술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조직 검사에서 괜찮은 경우 상당히 많아요, 솔직히. 네. 하지만 하지 않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수술을 하는 건데 수술은 치료 목적도 있지만 진단의 목적도 있을 수 있을 맞습니다. 것 같아서 일단 안가 가능성이 있다면 조금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게 네. 맞지 않을까. 네. 특히 이제 출산이 종료되신 분들은 네. 그런데 다만 출산을 하지 않고 출산 계획하는 분들은 조금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잘 또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를 했었던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자궁 근종의 치료는 우선 치료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궁을 이제 보존할지 절제할지를 결정한 다음 증상 크기 위치를 바탕으로 약물 또는 수술 치료 방식을 선택을 합니다. 약물 치료와 수술 치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 약물 치료는 출혈 조절, 통증 완화, 임시로 조절 가능하지만 재발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자궁은 보존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될 수가 있겠고 수술 치료는 근종을 제거하니까 조직학적 진단도 되고 좋고 증상 개선도 확실하고 자궁 보존이나 절제 가능하다는 옵션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해결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치료가 더 낫다가 아니라 내 상황에 맞는 치료를 찾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아, 이거 되게 와닿는 말이네요. 내 상황에 맞는 치료법을 잘 상담하고 상의하고 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나에게 맞는 치료법이 이제 좀 예를 들어서 네. 이제 준비해 주셨는데 그 전에 또 질문들이 좀 나와서 몇 개 답을 하고 또 저희가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생은 아름다워. 네, 아이디어도 너무 좋으신데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역시 우리 이현주 교수님은 명강이신 것 같고요, 정말로. 46세 여성인데 자궁근종 수술 후 회복 기간이 궁금합니다. 직장 생활 중이라 오래 쉬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제 수술을 하고 회복 기간이 얼마나, 그러니까 입원 기간, 회복 기간, 또 어떤 방법을 하면 좀 더 빠를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장강훈 교수님께서 훨씬 더 프로페셔널 할 것 같은데 감히 제가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수술 방법에 따라서 회복 기간이 다르실 것 같습니다. 뭐 개복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저희는 사실 수술 방법에 상관없이 바로 다음 날부터 걸으시면서 이제 본인께서 조금 일상을 회복하셔야 되고요. 그거를 이제 전제로 두고 개복의 경우에는 저희 쪽 같은 경우는 수술하고 나서 한 3일 정도, 4일 정도 이후에 조금 퇴원을 하시는 것 같고 복강경 특히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젊으시고 회복이 빠르시면 수술한 다음 날 혹은 그 다음 날에 바로 퇴원을 하셔서 이제 귀가하셔서 회복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한 4박 5일, 5박 6일, 뭐 길면 일주일 정도 이렇게 맞습니다. 뭐 근종 개수, 위치에 따라 다르겠죠. 변수가 많습니다. 근종이 하나 뭐 간단한 거면 정말 다음날 갈 수도 있고요. 근종이 20개 있는데 뭐 10cm, 15cm, 7cm, 8cm 이렇게 있으면 좀 걸리겠죠. 네, 왜냐면 이제 우리가 자궁 근종을 떼고 난 뒤를 다 봉합을 해야 되는데 그 봉합 부위의 제출혈이 가장 큰 맞습니다. 일인데 잘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다르시지만 보통 암의 기로도 한 일주일 정도, 5일에서 일주일 정도면 될 것 같고 또 뒤에 또 추가 질문 주셨는데 자궁 근종의 위치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지는지도. 네. 네, 맞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치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지고 수술 방법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아마 이제 뭐 점막하의 작은 근종은 자궁경이라는 것도 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근종이 있으면 뭐 바로 개복을 하기보다 정말 20cm, 30cm 이런 혹들은 개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모르겠어요. 이게 센치에 딱 정해진 건 아닌데
그 크기와 위치와 이런 것들 잘 고려를 해서 저 같은 경우는 CT, MRI 잘 보고 또 사람마다 복강 공간이 다르고 배꼽의 위치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배꼽 위치랑 자궁 간의 이제 상대적인 공간을 상상을 해보고 이미지 통해서 이게 이제 공간이 잘 확보가 되면 이제 뭐 로봇으로 뭐 거의 대부분 하니까요. 그렇게 하고 이제 복강경은 어쨌든 로봇 수술보다는 조금 제한적일 것 같고 많이 제한적일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뭐 가능하면 기복보다는 로봇을 하려고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죠. 그러면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자궁 근종 절제술에 있어서 로봇 수술과 복강경 수술의 장단점 차이가 어떻게 있을까요? 차이는 사실 그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반대 의견을 주실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로봇 수술 그 어떠한 첨단 기술을 사용하면 자궁의 어떠한 그 근종을 절제하고 난 그 자궁을 꼬맨다든지 어떠한 자궁 성형을 시도하는 그러한 과정이 훨씬 더 유연하고 수월합니다. 그래서 복강경보다 훨씬 더 뭐랄까 진보된 기준이 로봇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회복이라든지 추후에 이제 자궁 초음파를 보더라도 조금 회복하는 거라든지 모양이라든지 훨씬 예뻐지는 걸 확인한 것 같습니다. 네, 발리 가고파님과 네버올드님은 질문 저희가 끝까지 답 드릴 테니까 마저 한번 내용 듣고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나에게 맞는 치료법입니다. 가장 케이스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가상의 케이스이고요. 첫 번째는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가장 흔한 경우고요. 대부분 이제 정기적인 추적 관찰 정도, 뭐 6개월에서 1년 간격으로 초음파를 보는 것으로 해결이 될 수도 있겠고, 크기가 작고 위치가 괜찮다면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만, 크기가 크더라도 증상이 없으면 지켜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제, 암 가능성이 배제할 경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의사랑 상의를 하셔야 되고, 특히 더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은 이제 크기의 변화 속도, 그다음에 폐경 임박 여부에 따라서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할 건지 아니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지를 고민하고 선택하실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가장 흔하죠. 네, 많이 오시고. 네. 다음 또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 궁금한데요, 벌써. 다음은 이제 배가 불러오고 소변이 자주 마려워요. 즉 압박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고요. 이때는 근종의 크기나 위치로 인한 압박 증상이 있을 때를 뜻하고 치료는 아무래도 고려를 해야 될 경우들이 바로 이런 증상 때문에 삶의 질이 저하될 경우에는 참지 마시고 치료를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옵션은 계속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수술, 근종 제거술, 복강경 로봇 개복 또는 자궁 절제술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비수술적 치술에는 하이프, 자궁동맥 색전술 많이 하지는 않지만 어떤 옵션으로 아직도 존재는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후유증이라든지 이런 걸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이와 임신 가능성 모두 고려해서 선택을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생리가 힘든 케이스입니다. 생리과다 혹은 부정출혈, 생리통이 심해요 라는 경우고 이때는 가장 먼저 우선은 약물 치료와 호르몬 치료를 조금 고려해보게 되겠습니다. 약물 치료가 이제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있으면 혹은 이제 근본 원인 제거를 원할 시에는 말씀드린 수술이나 비수술로 넘어가실 수가 있겠고 자궁경 수술 아까 그 질문으로 나왔지만 점막하 근종에 해당하는 경우 작은 점막하 근종 간단하고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근종 제거술, 자궁 절제술 그리고 비수술적 시술들도 고려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리 관련 증상이 나타날 때는 근종의 위치, 점막하를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파악이 중요하게 되겠고 이것은 왜냐하면 증상의 정도와 관련이 있고 앞으로 더 심해질지 혹은 꼭 지금 이제 조절해야 될지 결정하는 타이밍이 되기 때문에 고려를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증상은 없는데 난임인데 수술하는 게 임신에 도움이 될까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 과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환자 개개인의 상황, 근종의 위치, 크기, 개수 그리고 근종 외에 다른 난임 원인 유무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수적이 되겠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각종 문헌, 각종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점막하 근종, 특히 이제 여기 자궁 내막 안쪽으로 튀어나온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누가 봐도 착상에 조금 도움이 안 될 것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임신율 감소 그리고 유산율 증가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시사되고 있어서 그래서 ART를 하셔야 되는 분들 혹은 이제 습관성 유산이 있으신 분들은 시술 전에 이제 임신 전에 근종 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임신율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막하 근종 이것들은 이제 자궁 밖에 누가 봐도 사실 자궁 임신에 크게 뭐 영향을 안 끼칠 것 같이 생긴 애들을 말은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임신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오로지 난임 치료 목적만으로는 근종 절제술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헷갈리는 경우 근층 내 근종. 이 근층 안에 존재해 있어서 이 애매한 이런 경우들에 대한 어떠한 디베이트, 어떠한 그 견해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제가 이전에 다른 학교에서 발표했었던 영문 슬라이드를 그대로 이제 인용을 해서 가지고 왔고요. 이 근층 내에 존재하는 근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궁 안쪽에 이 캐비티, 요 내강을 디스톨팅 이렇게 조금 변화를 시키는지 변화시키지 않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이것을 이제 내강을 변화를 시킨다면 아무래도 근종 절제술을 시행을 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게 어떠한 대표적인 견해로 자리 잡고 있고, 만약에 이러한 내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 근층 내 근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직까지도 답변이 조금 명확하게 내려진 게 없습니다. 많은 뭐 수술학회, 세계 산부인과 학회, 미국, 뭐 유럽 각종 이제 생식의학회, 산부인과 학회에서도 아직은 결론이 나져 있지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지만, 사이즈가 한 2에서 6cm 정도 되는 것들이 2개 이상 있을 때는 아마도 근데 임신율에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라는 견해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 의사들이 이제 참고를 하는 가이드라인에서는 항상 수술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되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 환자 개개인에 따라서 이득과 이 위험도를 잘 판단해서 시행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너무 쏟아지고 있는데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좀 얘기를 하고 좀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리 가고 싶다는 말씀이겠죠? 48세인데 생리통이 너무 심하고 허리까지 아픈데 근종 크기가 7cm라고 합니다. 이렇게 클 수 있나요? 한번 수술하고 다시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하고, 아니면 폐경되면 자연스럽게 없어질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말씀 주신 대로 근종 크기가 7cm 정도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클 수가 있고요. 혹시 근종 포함해서 다른 자궁에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닌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고, 한번 수술하면 아무래도 48세셔서 애매하긴 하지만 다시 생길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폐경이 되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 가장 흔한 것은 조금 크기가 작아지거나 아니면 더 이상 커지지 않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기는 합니다만, 폐경하고 나면 관련 증상들이 조금 나아지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48세지만 보통 지켜보려고 하는데 생리통이 너무 심하고 허리까지 네. 아프다면 저는 수술하라고 권해요. 네.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교수님 어떠세요? 저도 그렇게 할 것 네,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환자분 증상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견디고 버틸 수 있는지 좀 따라 다를 것 같고요. 네버 올드님께서 38살인데 근종이 있어서 콜라겐, 비타민 D, 너무 본인 건강 잘 챙겨 오시는데 혹시 영양제가 근종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지, 혹은 도움이 되는 영양제가 있는지, 이것도 전에 학회 때 발표하셨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이제 설명을 드릴 때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자궁 근종은 여성 호르몬 기반 이제 종양이기 때문에 사실 소위 말하는 여자한테 좋다는 어떠한 음식이라든지 영양제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설명을 그렇게 드리고 있고요. 하지만 콜라겐이나 비타민 D 영양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특별히 근종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셔도 되겠고, 그래서 뭐가 딱 좋다기보다는 그러한 어떤 여성 호르몬을 조금 자극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펭수님께서 자궁 폴립이 있는데 생리가 안 나와서 생리 유지를 접종했는데 3일 만에 생리가 나고 생리가 또 안 나고, 뭐 난소하는 정상이고 호르몬 수치 정상입니다. 생리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다낭성 의심을 의심된다고 합니다. 되게 걱정이 되는 것 같은데 저 부분을 주치의 관점을 한번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 환자분이라고 하면 일단은 자궁 폴립과 다낭성이 개별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호르몬 수치 정상이라고는 하지만 요새 이제 저희 대학병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호르몬 수치가 정상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정상 범위 안에 들어가지만 어떠한 조금 여성 호르몬이 부족한 것을 뜻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낭성 난소를 뜻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한 이제 판단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겠고, 그래서 그런 것들 관련해서는 저는 뭐 예를 들어 아예 그냥 호르몬 치료를 이제 경구 피임약 같은 것들을 몇 달 먹어서 조금 조절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같이 초음파를 보면서 자궁 폴립을 관리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네, 펭수님께서 근종이 있는데 아직 성경험이 없는 건데 복강경을 수술하나요? 라고. 뭐 그거는 크기 위치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요것만으로는 가능한 로봇 수술을 아마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JSCFAD 아이디가 좀 어려운데 54세구 호르몬산 폐경리를 하는데 작은 근종이 내막 쪽에 3cm 하나가 걸쳐 있다.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 생리 항상 부정 치료 있는데 뭐 다른 건 없고 추적 관찰 중입니다. 근데 갱년기 증상으로 면역력 저하와 뭐 근막 통증 증후 심한데 호르몬 요법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걸로만 보면 호르몬 요법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 외에 다른 것들이 없으시다면 그렇게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면 일단 근종이 좀 커질 수도 있나요? 그게 이제 또 많은 이제 연구들이 진행이 됐는데 호르몬 치료 자체만으로는 근종이 커지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 지금 나와 있는 견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상이 이제 여러 가지 갱년기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호르몬 요법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을 단풍님께서 자궁 용종, 뭐 자궁 폴립은 보통 자궁 내막 용종이겠죠? 수술 방법이 어떤 게 있나요? 보통은 뭐 소파술, 소위 말하는 소파술이라고 해서 저희가 보통 진정제를 투여해서 기구만 자궁 안으로 들어가서 떼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우리 계속 얘기 나눴었던 자궁경, 자궁 카메라 자체가 이제 자궁 안쪽으로 들어가서 용종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뗄 수 있는 그러한 기술도 있습니다. 보통 근데 자궁 내막 폴립은 자궁경을 통한 폴립 제거술이 조금 먼저 선호되는 것 같고 내막에 있는 병변은 소파술 하는 거고 물론 내막의 폴립도 소파술로도 가능하고 여러 가는데 이제 그거는 초음파를 보시고 아마 주치 선생님께서 판단해서 잘 얘기해 주실 것 같습니다. 권혁신님께서 수술 비용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이 어떤 수술 뭐 근종 절제술, 자궁 절제술, 로봇 수술, 복강경 수술, 개복 수술 좀 다양한데 맞습니다. 또 2차 병원이냐 3차 병원도 가격이 다를 거고 네, 맞습니다, 교수님. 이게 어느 정도라고 하는 좀 어렵긴 한데 로봇 수술은 비급여라서 되게 다양할 것 같고요. 뭐 1,0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거 대부분일 거고 근종 절제술이나 자궁 절제술은 이제 우리 포괄수까지라고 하면 보통 한 300만 원? 네, 맞습니다. 100에서 300 300만 정도. 정도 병원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환자분 부담 좀 적긴 하죠. 그렇게 좀 러프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저희 오늘 핵심 정리 한번 요거 한 장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핵심 정리, 나에게 맞는 치료법 찾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궁 근종은 흔하지만 대부분 양성 종양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치료는 증상, 그리고 근종 상태, 크기, 위치, 나이, 임신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게 되겠습니다. 크기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치료 옵션은 그냥 정기 관찰, 그리고 약물 또는 호르몬 치료, 그리고 수술, 자궁경, 근종 절제술, 이제 자궁 절제술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비수술적 시술 옵션도 존재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호르몬 영향으로 재발 가능성이 항상 있으므로 치료 목표를 명확하게 해야 하고 암의 가능성은 매우 낮기는 합니다만 의심소견이 있을 때는 아주 주의 깊은 평가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검진 그리고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 그리고 소통을 진행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종에 대해서 나에게 맞는 근종 치료법 찾기에 대해서 정말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주셨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오늘 이제 부산에서 오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또 가셔야 되는데 비욘디 나온 첫 소감 어떠실까요? 1시간 금방 가죠? 네, 맞습니다. 이게 처음에 말씀하셨었던 것처럼 소통이라는 주제로 모인 채널이라서 되게 마음도 많이 편하고 또 이렇게 편하게 그 시간 걱정 안 하고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랑 얘기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요. 이번 경험을 살려서 저도 실제로 제 환자분들 볼 때 더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자분들께서 너무 강의가 좋다라고 칭찬해 주시고 제 생각에 다음에는 이제 근종에 이어서 자궁 성근증에 대해서 또 강의를 다음에 또 해주시면 좋은데 부산에서 또 올라오셔야 되는데 또 부탁드려도 될런지 저는 언제든지 나들이 나오는 기분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또 다음에는 또 자궁 성근증에 대해서 또 잘 준비해서 또 연주 교수님 멀리 계시지만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멀리 달려오시겠다고 하니 또 한번 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강의가 유익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면 구독 좋아요, 네,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아마 이제 그 비욘디 시청자 구독자 수가 거의 200만 명 다 돼 가죠, 피디님? 한 190만? 193만. 네, 200만이 되는 이제 그날까지. 사실 제가 시작할 때 100만이 안 됐거든요. 200만. 네, 곧 갈 거라 생각하고요.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멀리 부산에서 와주신 우리 이현주 교수님께 정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좋은 기회로 좋은 강의로 한번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